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는 부채를 줄이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굳어지고 있으며 AI와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다음 위기에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세계 금융위기와 부채위기 연구의 세계 저석학인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석좌 교수는 현재 세계가 빚의 무게는 커지는데 이를 감당하고 줄일 여력은 점점 사라지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누적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교역 둔화와 선진국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재정 운용의 선택지는 크게 좁아졌다는 설명입니다. 고령화가 가속될수록 연금과 의료 등 의무 지출이 확대되고 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지출 확대의 유혹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안보 비용이 늘고 인공지능 개발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라는 인식이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보수적이던 독일조차 군사비 증액에 나서는 등 지출 확대는 예외가 아닌 당연한 선택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 세계 부채는 33조 7조 7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원화로 환산하면 약 50경원 수준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채 규모입니다. 라인하트 교수는 특히 AI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을 강하게 경계합니다. AI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는 과거에도 반복되어 온 착각이라는 겁니다. 철도, 전신, 인터넷 등 인류사의 굵직한 기술 혁신도 장기적인 성장 추세선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AI 산업을 복권에 비유하며 막대한 자금이 몰리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만큼 과잉 투자와 큰 실망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 자체보다 가계 부채가 더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짚습니다.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모두 높은 데다 빠른 고령화로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가계연체가 비은행권에서 시작돼 은행으로 전이되며 은행위기로 번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이어져 공공부채를 급증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달러 체제에 대해서는 대규모 이탈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미국의 부채 증가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로 가장자리의 균열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역시 또 다른 위험 변수로 지목됩니다.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사실상 은행위기 국면이 누적되고 있지만 손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채 시간을 벌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세계 경제는 AI라는 기대와 천문학적 부채라는 현실 사이에서 점점 더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라인하트 교수의 결론입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할 경우 지구를 둘러싼 위성 시스템 전체가 불과 사흘 만에 붕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뉴스네이션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태양 폭풍으로 위성 통제권이 상실될 경우 궤도상에서 위성 간 충돌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위성망이 급속히 붕괴되는 시나리오를 계산했습니다. 영국 사우스샘프턴 대학 연구진은 위성을 조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 2.8일 만에 파국적인 충돌이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2018년 기준으로 같은 조건에서 위성 운영자들이 약 121일의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으로 짧아진 수치입니다. 현재 지구 저궤도에서는 약 1만 4천 개의 인공위성이 운용 중입니다. 2018년 약 4천 개 수준이던 위성수는 7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타링크와 같은 군집위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우주 공간의 혼잡도는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위성 운영자들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궤도를 미세 조정하고 있지만 태양 폭풍으로 통제권을 잃는 순간 이러한 관리 체계는 무력화됩니다. 지구는 현재 태양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태양 활동 극대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강력한 코로나 질량 방출이 발생할 경우 통신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진은 위성 통제권을 단 24시간만 잃어도 연쇄 충돌, 이른바 캐슬러 신드롬이 시작될 확률이 30%에 달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같은 사태가 현실화되면 GPS와 통신망에 의존하는 글로벌 기반 시설이 마비되고 우주 궤도를 뒤덮은 파편으로 인해 인류의 우주 접근 자체가 장기간 차단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주 탐사 능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1859년 발생한 캐링턴 사건 당시에는 전신망이 마비되고 저위도 지역까지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과학자들은 현대사회에서 유사한 규모의 태양 폭풍이 발생할 경우 대륙 단위의 초대형 정전과 장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후의 다음 주자로 스마트 안경, 이른바 스마트 글래스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6 현장에서는 초경량 일상용 제품부터 군 작전에 특화된 장비까지 스마트 글래스의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25g에 불과한 초경량 안경부터 전장 환경을 상정한 군용 스마트 글래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제품들이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기업 부직스는 군용 스마트 글래스 체험 공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탄모 위에 벨트처럼 장착하는 이 제품은 작전 중 본부와의 교신, 명령 수행 상황 점검을 지원하며 비행 중인 드론의 임무 수행 상황을 안경 디스플레이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외부 시야를 가리지 않아 주변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입니다. 부직스는 미 육군과 공동 개발을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미 육군에 정식 납품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 PNC 솔루션도 군 산업용 스마트 글래스 메타 렌즈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외부 인터넷 연결 없이 단독 운용이 가능한 점이 강점입니다. 안경과 연결된 후드부 본체에 퀄컴 XR2 반도체 칩을 내장해 독립적인 연상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치원 대표는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는 군사 해운 환경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소비자 시장을 겨냥한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중국의 엑스리얼은 곧 출시될 엑스리얼 1S 체험 공간에 긴 대기줄이 늘어설 정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엑스리얼이 강조한 핵심 기술은 2D 콘텐츠를 자동으로 3D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사진은 원근감이 강화되고 영상은 심도가 깊어져 몰입감이 커지는데 체험 현장에서는 영화 인터스텔라 일부 장면을 통해 인물과 배경이 분리돼 감정 연기가 더욱 또렷해지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CES 혁신상을 받은 중국의 모지는 무게 25g의 세계 최경량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했습니다. 카메라와 버튼을 과감히 제거한 심리스 디자인으로 안경이라는 일상 도구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초경량 무자각 착용 흐름이 스마트 안경 대중화를 앞당길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글래스가 단순한 보조기기를 넘어 사용자들의 시선과 행동 데이터를 가장 직접적으로 축적하는 플랫폼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결합될 경우 사용자가 보는 장면 자체가 곧 인터페이스가 되면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잠재력을 갖는다는 분석입니다. 생활, 산업, 군사 영역 전반으로 확장되는 스마트 글래스 경쟁 속에서 기술 완성도와 생태계 구축이 향후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산하 지진조사위원회가 1월 14일 홋카이도 동부 네무로 앞바다에서 향후 30년 이내 규모 7.8에서 8.5 사이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을 기존 8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평균 65년 간격으로 반복되었고
마지막으로 큰 지진 이후 이미 50년 이상이 경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확률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비교적 일정한 주기로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장기 평가 결과입니다. 동시에 위원회는 일본 열도를 따라 이어진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발생 확률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제시한 두 가지 수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나는 향후 30년 내 60에서 90% 이상이라는 높은 추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20에서 50%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추정치입니다. 위원회는 당시 서로 다른 계산법으로 도출된 두 결과를 이례적으로 모두 인정했으며 불확실성이 큰 초대형 지진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일본 수도권 서쪽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해저 구조에서 발생하는 규모 8에서 9의 초대형 지진을 의미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지진에서는 약 100년에서 200년 간격으로 대형 지진이 반복되었으며 발생 시 광범위한 인명재산 피해와 국가 기능의 장기적 마비가 우려됩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4년 1월 규모 7.6의 강진으로 7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던 노토반도 지진 활동과 관련해 최근 진동 횟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확률 상향은 특정 지역의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일본 전역의 방제 체계 점검과 대비 강화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